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5. 4. 조견 오온개공. 조견이란 밝게 비추어보다. 반야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비추어보다. 맑고 고요함으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밝게 비추어 본다는 것인가요? 반야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실상을 밝게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비추어지는 모든 것을 사물의 실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임을 알아 안과 밖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것은 반야의 지혜로 밝게 비추어 보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념된 상 환상임을 알아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한 상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인 색과 그런적 본질인 공을 함께 본다는 것이니 이는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겨나는 그런적 본질도 함께 봄으로써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무릇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형상이나 소리,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것을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물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존재임을 깨우치지 못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은 환상임을 알지 못하여 무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본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우주 만물의 참모습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상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은 공한 상임을 알게 되는 외적인 깨우침이고 무명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허망한 상임을 알게 되는 내적인 깨우침입니다. 이처럼 반야의 지혜는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한 존재임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 비로소 청정무구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음이니 물질적 세계에 빠지고 망념된 생각에 물들게 되면 나의 본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또한 내 몸 속에 있는 본연의 나를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흐린 물을 보느라 맑은 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물질적 세계에 빠지고 망념된 생각에 물들게 되면 청정무구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밝은 달은 물속을 훤히 비추지만 물은 흔적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깨달음이란 어떠한 흔적도 차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이란 깨달음도 깨달음 그 자체도 없는 것이 깨달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척제 혈람은 현묘한 거울을 깨끗이 씻어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하라는 뜻으로서 어떠한 티끌만한 욕망이나 일체의 사념도 한 점 남김없게 하여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맑고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지혜와 지식을 버려서 하고자 하는 바를 잊게 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의 마음 쓰임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마음의 미래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덴마크 뇌과학자 디크 스왑은 우리는 우리 뇌다에서 금색이 들어와 적어도 두 개의 학문적 물음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와 우리의 뇌는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광활한 우주와 기껏해야 1.4kg 밖에 나가지 않는 인간의 뇌를 두고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시적 규모인 우주와 인간의 내면 세계인 정신은 서로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 옛날부터 수많은 별과 은하를 품고 있는 우주는 신비롭고 경이스러움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조그만 뇌도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함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우주는 방대한 규모의 바깥 세상으로 태양과 행성들의 운동,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죽음, 서로 충돌하는 은하, 블랙홀 등 거시적 규모의 온갖 물리적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의 뇌는 내면의 세계로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들이 수시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끝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 별과 은하들이 무수히 생겨났다가 사라져가듯이 기껏 1.4kg 정도에 지나지 않는 우리 뇌에서도 수시로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이 생겨났다가 사라져 갑니다. 지구와 태양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를 아우르는 우주는 알 수 없는 신비스럽고 경이스러운 그 자체이지만 인간의 뇌도 불가사의함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대상인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요? 이에 반하여 내적인 대상인 정신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요? 이들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가요? 우주 만물은 분자로 이루어졌으며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진 원자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란 텅 빈 무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자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면 원자가 지구 정도의 크기라면 양성자는 축구장 정도의 크기이며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는 사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는 텅 빈 무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주 만물은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도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으로 인하여 생겨납니다. 이처럼 수시로 생겨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조차도 뇌 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대상인 광활한 우주뿐만 아니라 내적인 대상인 우리의 정신세계도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요. 수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은 망념된 상,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온, 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색은 물질적 현상을 말하나 여기서는 사람의 몸, 즉 생물학적 신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색은 유색과 무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색이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를 말하며 무색이란 생각, 감정, 의식 등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는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수는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때 우리는 눈과 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만 그 밖에 냄새와 맛, 피부의 감촉으로도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합니다. 개와 같은 동물들은 냄새로 자기의 세계를 그리며 박쥐나 고래는 소리로, 어떤 동물들은 화학 성분으로, 두더지 같은 동물들은 신체 감각으로 주변의 대상들을 인식하면서 외부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자연의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상은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감정, 의식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생겨나는 다양한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오늘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들이 뒤엉킨 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개날픈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미세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자연에서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생각을 멈춘다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보고서도 왜 저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은 경험과 기억을 통하여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보고도 저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뇌 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사람마다 다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뉴런들의 연결망으로 색을 더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보고도 저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생각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하여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기억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또 그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요? 기억이란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뇌의 여러 부위에 저장하고 다시 불러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은 뇌 속에 기억이 저장되고 복구되는 과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는 뇌관을 통해 시상으로 전달됩니다. 시상은 일종의 중개소로 다양한 정보를 분류하여 뇌의 각 부위에 전송하고, 여기서 분산 처리된 정보는 전전두피질을 거쳐 의식으로 들어가 단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해마에서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해마는 여러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한데 합쳐지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좌측 해마는 주로 최근의 일을 기억하고, 우측 해마는 태어난 이후의 일을 기억합니다. 해마는 모든 기억을 한 영역에 저장하지 않고 기억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피질에 전송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과 관련한 기억은 편도체에 저장되고, 새로운 단어는 측두엽에 저장되고, 시각 및 색상과 관련한 기억은 후두엽에 저장되고, 촉각과 움직임은 두정엽에 저장됩니다. 이처럼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수많은 정보들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뇌의 다양한 부위에 저장됩니다. 하나의 기억이 재생되려면 과거 뇌 속의 여러 곳에서 분산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재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맡은 향기로운 꽃향기나 어제 저녁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처럼 단순한 기억을 떠올릴 때에도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합쳐져야 합니다. 기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은 분산 저장된 기억의 조각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기억으로 재현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명한 결합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억과 관련된 난해한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기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유추해 보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시간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과거로부터 미래를 유추할 수 있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 이유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유추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은 새로운 사건이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계획하거나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에는 배측 전전 두피질과 해마를 연결하는 부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미래에 투영함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를 기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목적은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생겨난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제는 기억을 관장하는 인공 해마를 뇌에 삽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기억을 뇌에 주입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첨단 과학이나 유전학, 전자기학, 그리고 적절한 약물요법으로 머지않아 기억을 바꾸거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려서 가짜 기억을 뇌에 삽입하게 되면 우리의 기억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키면 나는 누구인가요? 거기에다가 신체 일부까지도 바꾼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과거의 나라는 존재와 지금의 나라는 신체뿐만 아니라 기억까지도 다른데 어느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일까요? 그러면 자아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자아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은 행하다라는 뜻으로 행위는 의식적 행위와 본능적 행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식적 행위란 본인의 의식에 의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능적 행위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하며 그와 같은 행위는 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본능적 행위이든 의식적 행위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뇌입니다. 뇌과학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병렬구조 시스템입니다. 우리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은 중심 체계가 없는 분산 병렬구조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중심이나 결정하는 주체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동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떨쳐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환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지만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고 그와 함께 인간은 행위의 주체이며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유전적 요인들과 발달 초기 단계에서 주변 환경이 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일생 동안 뇌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뇌도 결국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뇌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감정, 의식과 모든 행위도 물리 법칙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은 인식하다, 사물을 분별하여
알아차리다. 인식이란 사물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다양한 정보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 과정은 우리 신체의 여러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다양한 정보는 척수와 뇌관을 거쳐 일종의 중개국이라 할 수 있는 시상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분산 처리되어 뇌의 전전 두피질로 보내면 이것이 정신 과정과 통합하여 의식의 흐름으로 들어가 비로소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는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개란 물질적 형상이 있는 유색과 생각, 감정, 의식과 같은 형상이 없는 무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것과 색, 소리, 냄새, 맛 등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은 모든 존재 대상의 본체가 되는 것으로서 우주 만물은 본래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어서 이를 공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공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끝없이 변하는 것이니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우리 정신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도 끝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니 모든 것은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은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비춰지는 물질적 현상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보면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비춰지는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제법 무아라고 합니다. 또한 우주 만물은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면서 끝없이 흐르는 것이니 이를 제법 무상이라 합니다. 이처럼 밖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요 허망한 상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은 우주 만물의 본체가 되는 것이니 공은 공인데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공, 즉 활공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적 현상과 우리 뇌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도 이러한 공에서 생겨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기에 이를 공이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공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금강경에서 허공은 모든 것을 품고 있다고 하였으며 육조 해능은 우주 만물은 허공에서 나왔고 만법은 자성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허공 즉 참된 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학으로 그것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요? 어느 과학자가 말했듯이 지구와 태양,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또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은 공짜 점심인지도 모릅니다. 즉 자연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주 만물을 생겨나게 하며 또한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자아라는 존재감도 생겨나게 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진화의 법칙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진화의 법칙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진화의 법칙에서 한시라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진화란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관찰하여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진화의 조각들은 결코 멈추거나 빠뜨리지 않고 매 순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란 자연에 존재하는 그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놓치는 것도 없는 것이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법칙에서도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주제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쩌면 스스로가 진화의 대상이자 주제자인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후의 변화에 적응을 하든 아니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든 모든 생명 현상에 적용되어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진화의 법칙입니다. 진화란 그것이 정말 공짜 정심인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물리학자의 철학적 세계관에서 우리는 끓이면서 동시에 형태이고 극복자이면서 동시에 극복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로 항구적인 자기 극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자 우리의 삶을 끝없이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자연의 지배자로 그 역할을 바꾸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것들, 즉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그리고 기억을 통하여 과거를 유추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지구상의 지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먼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동물들보다 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 즉 시간을 기억하는 능력과 감정과 의식 등이 우리 뇌 속에서 발현되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우주 만물은 텅 빈 공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은 텅 빈 공에서 참으로 묘하게 생겨났다고 하여 이를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이는 공도 묘하고 우주 만물도 역시 묘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격렬하게 요동하는 양자 에너지로 가득 찬 양자 진공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물리작용으로 가득 찬 양자 에너지 활동의 장으로서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양자 진공 에너지가 가득 찬 곳입니다. 우주 만물은 이러한 양자 진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주를 이루는 모든 것은 양자 진공에서 생겨 나왔다고 합니다. 양자 진공에서 물질의 기본 구조와 특성이 생겨나 수많은 물질이 만들어졌으며 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과 지금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도 이와 같은 양자 진공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양자 진공에서 생겨나온 것입니다.
지구와 달,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를 이루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까지도 진공에서 생겨났으니 공이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도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전기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본체가 되는 공은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감각, 생각, 행위와 인식작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도 이러한 공에서 생겨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공은 우주 만물의 본체가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공은 공인데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공, 즉 활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 지구와 달,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를 이루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그동안 절대적으로 여겨왔던 시간과 공간까지도 진공 에너지에서 생겨났으니 공이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온개공이란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느낌과 생각, 행위, 인식, 작용까지도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 보면 실체가 없이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부정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공이라 하며 물질적 현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기억과 감정, 의식 등 모든 정신세계까지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입니다.